먼저 좋은 소식부터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크게 급락을 보여줬었잖아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나스닥 100 지수이고, 자,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가 바로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근데 거의 똑같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 증시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코인 시장이. 근데 이 나스닥 100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연내 금리 인상을 몇 번? 3번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이 또 따로 있거든요. 금리 선물 시장에 따르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대 1.8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다는 부분들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2회 최대 해봐야 현재로서는 2회 정도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지 3회까지는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가 떨어졌던 이유는 원래는 연내 1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연내 1회 정도는 금리를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미 시장에 한 차례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3회로 인상한다, 3회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몇 회요? 바로 2회 정도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시장이 그래도 진정을 보이게 되면서 바닥을 형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파악을 하고 봐야 되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6월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내일 발표하게 될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물가 데이터가 안정되게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고용지표와 물가 데이터를 봐야만 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금리 인상을 최근에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왜 금리 인상을 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보시면 유가 급등 국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한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을 했고, 이 물가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보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바로 물가 데이터이고, 물가로 인해서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가 바로 첫 번째로 물가 데이터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금리 결정이 또 언제 있죠? 바로 7월 29일입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짓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63.66%이지만 앞으로 7월 달에 나오게 될 물가 데이터, 일단 6월 25일 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오지만 7월 둘째 주 내지 셋째 주 안에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7월 29일 날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발표되는 물가 데이터는 오히려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7월 중순에 발표하게 될 물가지수에 대한 데이터까지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한 1, 2주간의 시장에 대한 흐름들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결국에는 어떻게 나와줘야 돼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 나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이제까지 유가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7월 초에 발표하게 될 고용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7월 2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되는 것인데, 자, 보시게 되시면 이 고용지표는 우리가 왜 보는 거냐면,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어떤가요? 6월 초에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이런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물가에 대한 영향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6월달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고용지표가 상당히 이런 경제지표, 고용지표 결과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를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 이 금리 인상 압력을 상당히 불어넣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막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다가 하나의 데이터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카드 소비액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늘어났던 곳을 체크를 해보니까 용인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자, 이런 곳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결과 데이터 값이 나왔습니다. 자, 용인이나 이런 수원이라든지 화성이나 이런 쪽이 어디예요? 바로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최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하나의 산업이 AI 산업이고, 이 AI 산업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들도 정말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돈을 다 벌 수는 없겠지만, 성장하는 산업군에 이렇게 직종하는,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이런 고용자분들, 일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만큼 소비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에 따라서 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공급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라는 게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DRAM 가격도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DDR3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100% 넘게 올라왔어요. 근데 완전하게 옛날 램 같은 경우, DDR2 같은 경우도 이번에 48% 정도 이렇게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램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있구나, 안정적으로 잘 벌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에 따라서 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염려라는 게 시장에 퍼지게 되면서, 보시다시피 뜨거운 민간 고용의 현재 금리 인상 프라이싱 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 데이터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고용 데이터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7월 29일 날 FOMC가 열리게 되는데 7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의 CPI와 PPI가 발표가 되고요. 7월 첫째 주에는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물가 데이터 발표가 되죠.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까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발표하게 될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주요 메이저 코인들은 결국에는 현재 위치에서 돌발성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현재 위치에서 그래도 횡보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이 결과들이 하나같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횡보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내용 좀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제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최대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당분간은 이런 중요 지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방을 띄면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횡보할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또 횡보하고 지지부진하다 보면 어쨌든 뭐 지루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로 자금들이 쏠리지 않는 시장이 어쨌든 한 달 이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메이저로 쏠리는 자금들, 일단은 메이저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장의 자금들이 메이저로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메이저가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이런 스몰캡 알트코인으로 자금들이 쏠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 알트코인으로 단타를 하면 좋겠지만 내일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단타를 또 잡아 드릴 거거든요. 왜 내일까지 보는 거냐면, 일단은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간에 나스닥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나스닥 100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주도 섹터가 뭐였냐면 바로 마이크론, AI 관련 산업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론이 실적이 내일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초반까지, 내일 아침까지는 좀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반응을 보게 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단타 종목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단타 종목들을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타 종목을 드리지만서도 어쨌든 단타 종목을 늦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수 있어서, 그래서 구독자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방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단타 타점 잡는 것 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전부터 해서 사실은 말씀 가끔가다 한 번씩 드렸잖아요. 주식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LTC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라갔었죠.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6, 7% 정도 수익은 봤습니다. 뭐 샘CNS 같은 경우도 한 13%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의 50% 넘게
또 급등을 보여줬죠.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인증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이번 달 아직 안 끝났잖아요. 거래일 기준 4일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또 수익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방 참고해 보시면 뭐 저희 채널 영상에서는 이제 당연히 주식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코인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영상을 통해서 많이 드리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렇게 구독자방에서 주식도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랑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보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서 힘드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충분히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물론 시장이 안 좋으면 단타할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단타를 해가면서 대응을 잘 하신다면 충분히 한 달에 이 정도 수익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다 인증을 해주셨던 부분들이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단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방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말 그대로 구독자방이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페이지에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또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뭐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시장의 수급들이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쪽으로만 자금들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수익을 또 나쁘지 않게 또 챙겨드렸던 부분들이고 이런 단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뭐 숨김없이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오늘 또 들어갔던 종목 중에서 광주 신세계가 있었었죠. 이 반도체 공장이 광주에 지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또 크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주도 종목, 주도 섹터 종목들 안에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단타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고 또 수익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좀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시장의 수급들이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쪽으로만 자금들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수익을 또 나쁘지 않게 또 챙겨드렸던 부분들이고 이런 단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뭐 숨김없이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오늘 또 들어갔던 종목 중에서 광주 신세계가 있었었죠. 이 반도체 공장이 광주에 지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또 크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주도 종목, 주도 섹터 종목들 안에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단타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고 또 수익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좀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